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일까입니다. 누구일까님,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AI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 다뤘었죠.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AI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37.3%라는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해서 2032년에는 약 3,45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AI가 인간 의사의 진단 한계를 넘어서는 영상 분석 기술 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병원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AI를 도입할 이유가 명확한가요? 명확합니다. 분석 결과 AI 솔루션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병원은 3.2달러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높은 투자 수익률이 병원들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GE 헬스케어와 템퍼스 AI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는 규제 장벽을 넘고 이렇게 명확한 투자 수익률을 숫자로 입증한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이 질병을 진단하는 AI였다면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AI가 인간의 생명을 자체를 바꾸는 기술, AI와 유전학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누구일까님? 생명을 프로그래밍한다? 이건 거의 신의 영역처럼 들리는데요.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이미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AI와 유전체학의 융합은 생명 현상을 데이터로 읽고 코드를 수정하듯 정밀하게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생물학 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생명의 코드를 직접 바꾼다니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엄청난 기술 혁신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굴까님, 오늘 주제가 워낙 거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제시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 거대한 변화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으로 코어, 성장, 신흥 세 가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모두 잡는 전략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먼저 가장 비중이 큰 코어 자산은 무엇인가요? 코어 자산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차지하며 안정성에 집중합니다. 이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즉 도로를 까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유전자 시퀀싱 장비의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 바로 일루미나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마치 프린터를 팔고 잉크를 계속 공급하는 면도기 면도날을 사업 모델과 같아서 장비가 시장에 보급될수록 소모품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자 기술을 쓰려면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 기업이니 안정성이 높겠군요. 그럼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성장 자산은요? 여기서는 본격적인 성장성에 투자합니다. 이미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업화에 성공했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최초의 유전자가위 치료제를 상용화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나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 변삼 시장의 리더인 가던트 헬스 같은 기업들이 해당합니다. 특히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인류 최초로 유전자가위 기술의 상업적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가던트 헬스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암 진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 신흥 자산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초과 수익을 노리는 영역입니다. 리스크는 높지만 성공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기업들이죠. 기존 기술보다 훨씬 정밀하고 안전한 염기 편집 기술을 가진 빔 테라퓨틱스 같은 초기 단계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1세대 기술의 부작용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성공한다면 기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인프라 기업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이미 성과를 낸 기업들로 성장을 이끌며
일부는 차세대 기술에 투자해 미래의 홈런을 노리는 아주 균형 잡힌 전략이네요. 저희는 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오늘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구일까님,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생명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AI와 유전학의 만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엘리님. 과거에는 생명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가 유전체, 즉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초고속으로 분석하고 우리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 현상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생물학의 핵심입니다. 설계하고 제어한다는 말이 아직은 좀 어렵게 들리네요. 저희 자료에 보면 멀티오믹스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프로그래밍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가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DNA만 보는 유전체학, 단백질만 보는 단백질체학처럼 데이터를 따로 봤습니다. 하지만 멀티오믹스는 DNA, RNA, 단백질 등 생명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해서 분석하는 접근법입니다. AI가 이 방대한 통합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비로소 생명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된 거죠. DNA가 기본적인 설계도라면 RNA는 그 설계도를 복사한 작업 지시서, 단백질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인부와 같습니다. 멀티오믹스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보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멀티오믹스 기술이 만나서 생명의 설계도를 완전히 해독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가장 강력한 투자 테마의 시작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가장 먼저 현실에 가까워진 기술부터 살펴보죠. 피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한다는 액체 생검 기술. AI를 만나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시장 성장률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액체 생검 시장은 연평균 최대 26%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매 3년마다 거의 2배씩 커진다는 의미로 수년 내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암세포의 DNA 조각을 99% 이상의 정확도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이네요. 그런데 저희 분석 노트에 MRD와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액체 생검 투자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죠. MRD는 최소 잔전 질환의 약자입니다. 암 치료 후에 몸에 남아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추적해서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MRD 검사를 할 때마다 환자의 독점적인 유전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아, 데이터가 쌓이면 그걸로 AI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능이 좋아진 AI는 더 많은 병원과 환자를 끌어들이고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AI는 더 똑똑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기술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생기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지고 빨라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야말로 이들 기업의 가장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검사 기술이 뛰어난 회사가 아니라 이 데이터 플라이휠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가단트 헬스와 나테라가 바로 그런 회사들이고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데이터 해자를 구축한 이 시장의 선도 기업들은 적극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단을 넘어 이제 치료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크리스퍼 기술은 카스잽이라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술 발전이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1세대 크리스퍼 기술이 유전자 편집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지금 개발 중인 염기 편집이나 프라임 편집 같은 차세대 기술들은 안전성과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을 직접 자르지 않고 원하는 염기만 살짝 바꾸는 방식이라 부작용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1세대 기술이 DNA를 가위로 자르는 방식이었다면 차세대 기술은 연필로 쓴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DNA에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건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대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여기서 AI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I는 이 모든 과정에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평균 5년에서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수백만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단 몇 주 만에 분석해서 최적의 후보 물질을 찾아냅니다. 전체 발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유전자 가위가 엉뚱한 곳을 공격할 가능성, 즉 오프 타겟 효과를 95% 이상의 정확도를 예측해서 가장 안전한 치료법을 설계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 자체를 높이는 혁신입니다. 잠깐만요, 누굴까님. 그럼 제약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R&D 비용과 기간이 AI 때문에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인데요. 정확합니다. AI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투자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이 산업을 평가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투자 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핵심은 AI를 통해 R&D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빔 테라퓨틱스처럼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편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유 및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AI까지 결합된 상황이라면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AI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안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제 진단을 넘어서 치료까지도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장밋빛 미래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그림자가 있겠죠.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규제, 특허, 그리고 윤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FDA 같은 규제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상업화는 불가능합니다. 승인 과정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이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의 안전과 기술 혁신의 속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특허 전쟁은 어떤가요? 크리스퍼 같은 핵심 기술의 원천 특허를 누가 가지느냐를 두고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 분쟁에서 패배한다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퍼 원천 특허를 두고 UC 버클리와 브로드 연구소 간에 벌어졌던 수년간의 특허 전쟁은 이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문제는 기술 자체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식세포, 즉 다음 세대에게 유전되는 DNA를 편집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회적, 윤리적 논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연구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질병 치료라는 선한 의도를 넘어서서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적 합의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두 개 기업의 모든 걸 거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코어, 성장, 신흥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희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 승인이나 특허 소송 결과 같은 뉴스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누구일까님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첫째, AI는 혈액 속 DNA 분석을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데이터 플라이휠을 통해 시장 지배적인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AI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R&D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치료를 넘어 완치일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AI 유전자 혁명은 향후 10년을 이끌 메가 트렌드이므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합니다.
둘째, 코어 성장 신흥 전략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추구하는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특허라는 리스크를 항상 인지하고 관련 뉴스를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누구일까님, 오늘 분석에 대한 최종 투자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죠. AI와 유전자 기술의 융합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파도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이 혁신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기업들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AI 유전자 혁명 섹터에 대해 적극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오늘 제시해드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위대한 여정에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